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필답형 파이널 스마트불 6장에서 전기안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일단은요,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려면 이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적인 용량이 충분히 되는지, 기계적인 강도를 갖췄는지 튼튼한지 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충분한 전기적인 용량 및 기계적 강도입니다. 두 번째는 습기나 분진 같은 사용 장소의 주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습기가 많을 때는 방수형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 장소의 주의 환경이 되고요. 세 번째는 정기적 기계적인 방호수단, 그죠? 안전장치죠. 방호수단이 적정한가 봐야 됩니다. 방호수단의 적정성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인 강도. 두 번째, 사용 장소의 주의 환경. 세 번째, 방호수단의 적정성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작업형 넘어가도 나옵니다. 별표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죠. 다시 말하면 직접 접촉으로 인한 감전 방지 조치를 3가지 적으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요, 충전부를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한다. 충전부에 외함을 만들어버리면 직접 접촉을 못하겠죠. 두 번째는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 절연 덮개를 설치한다. 절연 효과가 있는 망을 씌우거나 덮개를 설치해도 직접 접촉으로 인한 감전 방지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싼다. 고무 같은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버려도 접촉하지 못하잖아요. 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전부가 충전부를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한다.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사용한다.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싼다. 나머지 2가지는 좀 길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 이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의 허용 접촉 전압 보고 지나갑니다. 중요한데 최근에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제1종 장소는 인체의 대부분이, 제1종은 인체 대부분이 수중, 물속에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 허용 접촉 전압은 2.5V 이하입니다. 제2종은 인체가 현저히 젖어 있거나 금속성의 전기기계 장치나 구조물에 신체 일부가 상시 접촉할 때입니다. 젖어 있거나 금속에 상시 접촉할 때고요. 이때는 허용 접촉 전압은 25V 이하입니다. 제3종입니다. 통상의 인체 상태, 보통 상태다, 그죠? 50V 이하입니다. 자, 제4종은 접촉 전압이 가해지더라도 위험성이 낮은 상태, 전기랑 접촉해도 감전될 위험이 낮고요. 접촉 전압이 가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아예 접촉할 우려가 없다, 그죠? 이럴 때는 제한 없다가 되겠습니다. 3번 넘어갑니다. 역시나 작업형과도 작업형에는 요거는 크게 많이는 아니지만 영향은 줍니다.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시에 접근 한계 거리 나타냅니다. 적합한 접근 한계 거리를 적으시오 했는데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같이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앞부분은 성간 전압이죠, 그죠? 단위는 킬로볼트가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접근 한계 거리인데요. 단위는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다 따로 암기하기 힘들어가지고 03, 075, 그죠? 03 이하, 03 초과 075 이하. 그 다음에는 2죠, 그죠? 03, 075, 215, 3788, 121, 145, 169. 242, 362, 50800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래서 0.3 이하고 0.3초가 0.75 이하, 0.75초가 2 이하 이렇게 이제 쫙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03075, 215, 3788, 121, 145, 169, 242, 362,
50800 저는 이렇게 앞에 거 외웠고요. 뒤에 겁니다. 처음에는 접촉 금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 4, 5, 6입니다. 3 뒤에 다 30, 60인데요. 4, 5만 45입니다. 요것만 주의. 3, 4, 5, 6, 9, 11, 13, 15, 17까지. 그죠? 2, 3, 3, 8, 5, 5, 7, 9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다 뒤에 0을 붙이는데 4, 5만 45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다 적어보신 게 맞아요. 이거를 중간에만 따로 기억하자면 너무나도 혼돈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충전 전로라는 건 전기가 흐르는 전선로를 뜻합니다. 같은 말이 활선이죠.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죠. 그죠? 자,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혹은 활선 작업 시의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괄호를 채워보겠습니다. 충전 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뭐를 착용시킬 것. 전기 작업하는 근로자가 착용하는 건 절연용 보호구가 되겠죠. 그죠?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충전 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뭐를 설치할 것. 충전 전로에 설치해야 되는 건 절연용 방호구가 되겠죠. 그죠? 전기선에 방호구는 덮개, 커버를 한번 씌우는 게 되겠습니다. 3번에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 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몸이나 긴 도전석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 전로에서 자, 대지 전압이 괄호 50V 이하일 때는 얼마 이내로 접근할 수 없습니까? 300cm 이내로 3m 이내고요. 대지 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몇 kV당? 10kV당 몇 cm입니까?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였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숫자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별표 2개입니다. 정전 작업이죠. 정전 작업은 전기를 점검이나 보수하기 위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하는 작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전 작업 시의 전로 차단 절차 또는 정전 작업 전의 조치사항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확인합니다. 전원을 차단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를 개방해야 됩니까? 단로기를 개방한다. 이중안전이다 그랬죠. 그죠? 전원 차단하고 단로기 개방합니다. 이제 정전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차단기나 단로기에는 뭐를 부착해야 됩니까? 잠금장치. 아무나 조작하지 못하게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합니다. 자,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뭐를 방전시킨다. 지금 전원은 차단했지만 남아있는 전기가 있다. 그죠? 잔류전하죠. 잔류전하, 남아있는 잔류전하를 완전히 흘려보내자, 방전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 흘러갔다고 믿어서는 안 되고요. 뭐를 이용하여 대상기기가 충전되었는지 확인한다. 그죠?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검전기다 그랬죠. 그죠? 검전기를 사용하여 충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 접촉, 유도, 예비 동력원의 역손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자, 뭐 한다 그랬죠? 행여나 이렇게 유도되거나 역손전되는 전기가 들어온다면 땅으로 흘러가게 하는 접지다 그랬죠. 그죠? 단락 접지입니다. 우리 쪽으로 오는 전선의 흐름은 끊어버리고 땅으로 연결해준다. 단락 접지 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괄호형으로 금방 했던 거를 적어보시오입니다. 그죠? 정전 작업 시 전로 차단 절차 4가지 적어라. 또는
정전 작업 전의 조치사항을 적어라 해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한다. 두 번째, 정전 작업이니까요. 요거부터 해도 되겠습니다. 전원을 차단하고 단로기를 개방한다. 이제 전원 차단했으니까 정전시켰습니다. 그죠? 하지만 차단기나 차단 장치나 단로기에는 아무나 조작 못하게 해야죠. 잠금 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한다. 차단기 잠그고 점검 중 꼬리표 부착합니다. 현재 전기는 차단시켰지만 남아있는 전기가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잔류 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자, 남아있는 전기 흘려보냈습니다. 그죠? 확인해야 되겠죠? 검전기를 이용하여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자, 확인하니까 이제 전기가 없다. 그죠? 행여나 잘못되어서 들어오는 유도전류나 역송전되는 전압이 발생했을 때 뭐를 가지고, 그죠? 단락 접지 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땅으로 흘려보내는 단락 접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정전 작업 시 전로 차단 절차입니다.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도면 등으로 확인할 것, 전원을 차단한 후 단로기를 개방할 것, 차단 장치나 단로기에 잠금 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잔류 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검전기를 이용하여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단락 접지 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자, 이렇게 좀 줄여서 암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실세동 전류를 정의하라. 그죠? 심실세동 전류는 심장박동 불규칙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수분 내 사망할 수 있는 전류치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심장박동 불규칙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수분 내 사망할 수 있는 전류치가 되고요. 심실세동 전류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그죠? I는 루트 T분의 165 또는 185입니다. 그죠? 165라고 해도 됩니다. 이때 I는요, 심실세동 전류인데 단위 꼭 적어야 됩니다. 미리암페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I 뒤에 단위를 붙이기 싫으시면 I는 2라고 적고요. 루트 T에서 T는 통전 시간이 되고, 단위 꼭 적어야 됩니다. 초가 됩니다. 그죠? I는 심실세동 전류인데, 100mA 이상에서 심실세동을 일으키니까요. 단위는 mA다. 요 단위를 꼭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165에서 185를 그냥 I는 루트 T분의 165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는 절연용 방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 작업용 기구, 활선 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종별, 재질 및 치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절연용 보호구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 작업 3가지를 적어라. 그죠? 자, 우리가 전기 작업할 때 절연용 보호구 사용하잖아요. 어떨 때 반드시 절연용 보호구를 사용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활선 작업이죠.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서 전기 작업하는데 당연히 해야겠죠. 그죠? 두 번째, 충전 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 장치 작업. 충전 전로 부근에서 높이 올라가는 차량이나 기계 장치 작업할 때는 잘못하면 긴 크레인의 팔로 전기가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절연용 보호구 착용합니다. 자, 정전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현재 정전은 시켰지만 반드시 행여나 잘못해서 전기가 들어올 때 대비해서 절연용 보호구 착용해야 되고요. 하나 더 하자면 밀폐 공간에서 전기 작업. 그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절연용 보호구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 작업입니다. 첫 번째,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두 번째, 충전 전로 인근에서의 차량 기계 장치 작업. 세 번째, 정전 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네 번째, 밀폐 공간에서의 전기 작업.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그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표 2개 하겠습니다.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기계기구를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관기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법에서부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라 라는 건 누전이 잘 생기는 곳이겠죠. 누전이 잘 생기는 곳이라는 건 전기가 잘 통하는 곳, 전기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전기가 제일 좋아하는 데는 어디냐면 땅입니다.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할 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기는 물을 좋아하죠. 그죠? 물 등 수분한 장소가 되고요. 세 번째는 금속을 좋아합니다. 철판,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다. 그죠? 땅하고 물하고 철판, 철골이다. 예. 그러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땅인데요. 대지 전압이 얼마를 초과할 때 그랬죠?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이동형이나 휴대용은 일일이 접지를 못하니까 누전 차단기 꼭 설치합니다. 두 번째 물이죠, 그죠? 네. 물 등 수분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자, 저압용이 대부분 가정용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쓰는 게 저압용이죠. 그래서 물 등 수분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반드시 누전 차단기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이다, 그죠?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이고요. 자, 이렇게 3가지인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완전한 전기 배선에서도 누전이 생기는데요. 건설 현장은 대부분 아직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 배선을 끌어와서 쓰죠. 자, 이렇게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임시 배선 전로다. 요거까지 포함하면 4가지 되겠습니다. 자, 네. 참고 한번 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접지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다. 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전기가 누전이 잘 되지 않는 장소죠. 그 말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곳인데요.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절연이 우수한 경우. 절연은 전기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의 피복을 절연 피복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어떨 때 절연이 우수하냐면 이중 절연 구조. 절연대 위에서 사용할 때가 절연이 우수합니다. 자, 이렇게 절연이 우수할 때는 누전 차단기나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이중 절연 구조의 전기기계기구 이렇게 줄이시고요. 두 번째 절연대 위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세 번째 비접지 방식의 전로인데요. 비접지 방식은 접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더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지보다 더 안전한 비접지 방식, 그죠? 누전 차단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지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누전 차단기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이중 절연 구조의 전기기계기구, 절연대 위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세 번째는 비접지 방식의 전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2개입니다. 누전 차단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 자, 누전 차단기가 감지해서 동작하기 시작하는 전격 감도 전류는 30mA 이하가 되고요. 작동 시간은 30mA 이하의 누전에서 작동을 시작하는데 작동 시간은 역시 3이 들어갑니다. 0.03초 이내에 그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다만 전격 전부와 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 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격 감도 전류는 200mA 이하이고요. 작동 시간은 0.1초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20이 아니라 200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첫 번째 누전 차단기는요.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에서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입니다. 요거는 인체의
인체 감전을 방지하는 누전 차단기라 보시면 됩니다. 30mA 이하에서 0.03초 이내에 작동합니다. 자, 그런데 전격 전부화 전류가 50A 이상 될 때는 오작동을 방지한다는 건 감전 방지가 아니라 기계기구의 고장을 방지하는 용도입니다. 이때는 전격 감도 전류는 200mA 이하고요. 작동 시간은 0.1초로 한다. 자, 숫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네, 참고 보겠습니다. 코드나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 중에서 접지해야 되는 것. 우리 가정에서 전기 제품 대부분 코드나 플러그로 연결해서 쓰죠. 그 중에 접지해야 되는 것. 자, 사용 설명서 보고요. 접지하시오.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접지해야 되는 건 대지 전압이 150V를 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물,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그죠? 물이나 도전성이 높은 곳은 수분하고 금속을 사용하니까 누전이 잘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데 비접지형 콘센트는 비접지형 콘센트이기 때문에 접지를 해야 된다, 그죠? 기계기구를 접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냉장고, 가정에 사용하는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고정되어 있는 고정형 전기기계기구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정형, 이동형, 휴대형, 전동기계기구는 기계가 움직이면서 전동기 있죠. 전동기계기구, 그죠? 고정형, 이동형,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전기로 움직이는 것들이고요. 휴대형, 손전등, 이 중에 한 3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코드나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중에 접지하는 것. 자,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것. 암기하기 쉬운 게 휴대형 손전등, 그죠? 휴대형 손전등이고요. 자, 일일이 접지를 못하니까 접지되어 있는 코드나 플러그 접속해야겠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물이나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고정형, 이동형,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조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덜 출제가 되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바뀌기 전엔 출제가 잘 되었습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전로의 사용 전압이고요. 시험 전압이고 절연 저항이 되겠습니다. SELV죠. 비접지회로 SELV, 접지회로 PLV다. 그죠? 시험 전압은 250입니다. 그죠? 전압이니까 볼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FELV입니다. 1차와 2차가 정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FELV와 500V 이하는 500V가 됩니다. 시험 전압. 500V를 초과할 때는 1000V가 되겠습니다. 이때 절연 저항이다. 그죠? SLV와 PLV는요, 시험 전압은 250V고 절연 저항은 0.5ohm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ELV와 500V 이하다. 그죠? 1.0ohm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0V 초과할 때도 동일하게 1.0ohm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여기 제가 ohm이라고만 적었는데 단위 잘못 적었죠. 그죠? 메가오hm 단위입니다. 절연 저항이 지금 뒤에 단위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메가오음이라고 적어야 된다. 그죠? 0.5 메가오hm, 1.0 메가오hm, 1.0 메가오음이 되겠습니다. 절연 저항의 단위가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단위까지 적어주셔야 됩니다. 250V 0.5 메가오hm, 500V 1.0 메가오hm 단위까지 표기하시기 바라고요. 12번 별표 3개입니다. 괄호 안에 적합한 수치를 적으시오 했는데요. 자, 전압의 종별이다. 그죠? 저압이죠. 교류입니다. 교류에서 저압은요, 1000V 이하죠. 자, 그 다음에 직류는요, 1.5배 하면 됩니다. 그죠? 1500V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고압이죠. 그죠? 10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죠. 자, 그 다음에 직류는 1500V 초과, 역시나 7000V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고압은요, 얼마 초과다? 예, 동일하게 7000V 초과면, 예, 특고압이 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교류는 1000V 이하, 1000V 초과, 7000V 이하. 7000V는 고압이란 뜻이죠. 그죠? 7000V 초과는 특고압이 됩니다. 직류는 곱하기 1.5배입니다. 1500V 이하, 1500 초과, 7000V 이하. 특고압은 7000V 초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지공사. 이것도 과거에는 잘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출제가 덜 되고 있죠. 자, 접지도체이고요. 접지선의 종류와 굵기가 되겠습니다. 특고압, 고압전기설비용 접지도체죠. 단면적은요, 6mm 제곱 이상의 연동선이 되겠습니다.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입니다. 공칭 단면적이 6이 아니라 1.6이다. 그죠? 1.6mm 제곱 이상의 연동선이 되고요.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 중에서 7kV 이하의 전로입니다. 그죠? 공칭 단면적이 6mm 제곱 이상의 연동선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특고압이나 고압의 접지도체는 6mm 제곱 이상의 연동선,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공칭 단면적이 1.6이 아니라 6이 아니라 16이죠. 그죠? 16mm 제곱 이상의 연동선이고요.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 중에서 7kV 이하의 전로다. 그죠? 자, 이것도 공칭 단면적 6mm 제곱 이상의 연동선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접지도체의 굵기.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네. 특고압이나 고압이죠. 그죠? 금방 했죠? 단면적 6mm 제곱 이상 연동선.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6이 아니라 16mm 제곱 이상의 연동선이 됩니다.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 중에서 7kV 이하 전로이거나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 전선로다. 그죠? 자, 이렇게 중성점 접지용이지만 7kV 이하이거나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6mm 제곱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재, 외암 등의 접지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여 사용하는 접지 시스템은 특고압이나 고압 전기 설비용 접지도체 및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죠. 그죠? 자, 요거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의 한계 도체 또는 다신 캡타이어 케이블의 차폐나 기타 금속체로 단면적이 숫자 나올 때만 기억할게요. 10mm 제곱 이상 되어야 합니다. 저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다. 그죠? 요거는 단면적이 0.75mm 제곱 이상이 되어야 된다. 숫자 정도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 저항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다. 그죠? 변압기의 고압이나 특고압 측 전로죠. 일선 지락 전류로 150을 나눈 값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고압이나 특고압 측 전로는 계산을 하자면 일선 지락 전류분의 150옴 이하가 중성점 접지 저항 값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변압기의 고압이나 특고압 측 전로 또는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 측 전로가 저압 측 전로와 혼축하고 저압 전로의 대지 전압이 150V 초과할 때, 자, 요럴 경우는 1초 초과 2초 이내에 고압이나 특고압 전로를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300으로 나눈 값 이하입니다. 그래서 1초 초과 2초 이내에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했을 때는 일선 지락 전류분의 300옴 이하가 되는 거죠. 자, 1초 이내에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600으로 나눈 값 이하입니다. 다시 말하면 1초 이내에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했을 때는 일선 지락 전류분의 600옴 이하다. 그죠? 이 부분도요. 산업안전보건법 안에 있을 때는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 규정으로 넘어가고는 현재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 보고 지나갑니다. 계통 접지의 구분입니다. 계통 접지는 TN 계통, TT 계통, IT 계통 세 가지 있다. 그죠? TN, TT, IT 계통이 있습니다. TN 계통은 전원 측의 한 점을 직접 접지하고 노출 도전부를 보호 도체로 접속시키는 방식인데요. 자, TNS, TNC, TNCS 방식이 있다. 그죠? 뜻보다는 이렇게 그냥 종류 정도 기억해도 될 것 같고요. TT는 전원 측의 한 점을 직접 접지하고 설비의 노출 도전부는 독립적인 접지극에 접속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IT는 충전부 전체를 대지로부터 절연시키거나 한 점을 임피던스를 통해 대지에 접속시키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보다는 일단은 종류 가볍게 한번 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14번 넘어가겠습니다. 피레기가 구비해야 할 성능을 5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청풍이나 번개가 반복해서 치는데 피레기가 한번 작동하고 반복 동작 안 해서 안 되겠죠. 그죠? 반복 동작이 가능할 것. 그 다음에 튼튼해야겠죠. 그죠? 구조가 견고하며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것. 튼튼하고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행여나 고장이 나더라도요. 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 그죠? 이것이 암기가 좀 쉽고요. 충격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과 제한하는 전압이 낮을 것. 낮은 전압부터 흘려보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충격 방전 개시 전압과 제한 전압이 낮을 것. 뇌 전류의 방전 능력이 크고 흘려보내는 능력이 크고요. 속류 차단이 확실할 것까지 5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피레기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또는 구비할 성능입니다. 반복 동작이 가능할 것, 구조가 견고할 것 또는 구조가 견고하며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것, 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 충격 방전 개시 전압과 제한 전압이 낮을 것, 뇌전류의 방전 능력이 크고 속류 차단이 확실할 것. 자, 피레기 접지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자, 피레기의 접지입니다. 접지 도체에 피레 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접지 도체 단면적은 굴이고요. 16mm 제곱 또는 철은 50mm 제곱 이상으로 합니다. 접지 도체 단면적은 굴이는 16, 철은 50mm 제곱 이상이고요. 고압이나 특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피레기의 접지 저항값은 10옴 이하로 한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무부하 시에 용접을 하지 않을 때란 뜻입니다.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류아크 용접기에 설치하는 방호장치명은 그죠? 교류아크 용접기의 방호장치는 자동 전격 방지기죠. 자동 전격 방지 장치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3가지 적어라. 자, 자동 전격 방지기는요, 감전을 방지하기 때문에 감전이 잘 생기는 장소겠죠. 그죠? 첫 번째, 물이나 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요거는 빼도 되겠습니다. 물, 땀 등으로 인하여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그죠? 이렇게 물이나 땀으로 수분 상태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요. 2번째 금속입니다.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좀 줄일게요.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등 또는 보일러 내부 등 이렇게 줄이시고요.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금속으로 둘러싸였으니까 감전되기 쉽겠죠. 3번째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자, 이렇게 높이 2m 이상이면 전기로 인한 짜릿함만 느껴도 균형을 잃고 2차 추락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첫 번째는 물땀 등으로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두 번째는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세 번째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파란색 별표, 우리 필기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류와크 용접기 방호장치인 자동 전격 방지기 설치 방법 두 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요거 짧은 거부터 할게요. 전격 방지기 외함은 접지시킬 것. 외압에 접촉했을 때, 외함, 겉부분에 접촉했을 때 감전 방지 위해서 접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영직으로 설치할 것, 수직으로 설치하는데 불가피한 경우는 20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괄호 안의 내용은 굳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연직으로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윤적기 이동, 전자접촉기 작동 등으로 인한, 요건 조금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진동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할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시등, 그죠? 빨간불이나 파란불 들어오잖아요. 표시등이 보기 쉽고 점검용 스위치의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할 것.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표시등은 보기가 쉬워야 되고 점검하는 스위치는 조작이 쉽도록 한다. 두 가지니까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자동 전격 방지기 설치 방법입니다. 전격 방지기 외함은 접지시킬 것. 연직으로 설치할 것. 불가피한 경우는 연직에서 20도 이내이고요. 진동,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할 것. 표시등은 보기 쉽고 점검용 스위치의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할 것. 예,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도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네. 자, 자동 전격 방지기 표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SP3AH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SP는 외장형이다라는 걸 뜻합니다. 3A에서 3은 출력 측의 전격 전류가 300A다라는 걸 뜻합니다. A는 용접기에 내장되어 있는 콘덴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내장되어 있는 콘덴서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A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참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는 외장형, SPB는 내장형 됩니다. A는 내장되어 있는 콘덴서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 A입니다. B는 콘덴서를 내장하지 않은 용접기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C는 콘덴서 내장형 용접기에 사용하는 거고, E는 엔진 구동 용접기에 사용하는 전격 방지기고요. 끝에 있는 L, H죠. L은 저저항 시동형, H는 고저항 시동형을 뜻합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출제된 내용 정도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도 파란색 별표, 우리 필기에서는 잘 못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류와크 용접기 자동 전격 방지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합한 내용 적어보겠습니다. 괄호란 용접기 주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고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만 용접기 주회로를 형성하고 용접기 출력 측의 무부하 전압, 다시 말하면 용접하지 않는 전압을 25V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다. 그죠? 이렇게 출력 측의 무부하 전압을 25V 이하로 내려서 감전을 방지하는 게 자동 전격 방지기가 되겠죠. 전격 방지기라고 해도 되고요. 방지 장치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장치다라고 했으니까 방지 장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괄호란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 방지기 주접점에 폐로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죠? 이렇게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이제 용접하기 위하여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켰습니다. 이제 용접을 해야 되니까 전격 방지기는 폐로 닫히겠죠. 그죠? 요때까지 시간을 시동 시간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란
용접봉 홀더의 용접기 출력 측에 무브와 전압이 발생했으면 감전될 수 있으니까요. 발생한 후에 주접점이 개방, 이 전원을 차단할 때까지 시간이다. 그죠? 이 시간은 지동 시간이다 라고 합니다. 괄호란 전격 전원 전압의 전압에 있어서 전격 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 회로의 시동 감도를 말하고 명판에 표시된 것이다. 전격 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 회로의 시동 감도다. 요거를 표준 시동 감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란 전격 방지기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출력 측에 생기는 무브와 전압을 말한다. 정상시 무브와 전압을 말한다. 이게 바로 무브와 전압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무브와 전압이란 전격 방지기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출력 측, 용접봉 홀더와 피용접물 사이에 생기는 정상시의 무브와 전압을 무브와 전압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읽으면서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할게요. 역시나 필기에는 잘 나오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파란색 별표들은 보면요, 대부분 한 번 출제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런 일회성 문제만을 암기하는 건 안 된다 그랬죠. 빨간색 별표 있는 걸 충분히 공부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이것까지 보자라는 표시입니다. 자, 수변전 설비에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물음에 답하시오. 자, MOF의 명칭을 적어라 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미터링 아웃핏 그래가지고요. 계기용 변성기입니다. 또는 계기용 변압 변류기다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계기용 변성기다 기억하시고요. 정의를 적어보라 했는데요. 전력량을 적산하기 위해 계산한다는 뜻이죠. 계기용 변압기와 계기용 변류기를 하나함에 내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량을 적산하기 위하여 계기용 변압기와 계기용 변류기를 하나의 함에 내장한 것을 MOF다. 계기용 변성기 또는 계기용 변압 변류기다. 그죠? 둘 다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넘어가겠습니다. 정전기 발생 현상 또는 정전기 대전의 종류를 4가지 적어라. 그죠? 자, 첫 번째요. 우리가, 이렇게 있고, 머리카락 이렇게 예전에 하면은 마찰 때문에 정전기가 생겼죠. 요거부터 하면 마찰 대전이죠. 그죠? 두 물체가 접촉했다가, 우리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게 마찰 대전이고요. 그 다음에 유체가 흘러갈 때 발생되는 거, 유동 대전이 되겠죠. 입고 있던 셔츠를 벗을 때 발생되는 거 박리대전이죠. 그리고 충돌할 때죠. 그죠? 급속하게 충돌했다가 떨어질 때 발생되는 거 충돌대전입니다. 그 이외에 분출대전, 파괴대전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마찰대전, 유동대전, 박리대전, 충돌대전.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출제가 안 되어서 또 나왔다. 그죠? 정전기 발생 방지 대책. 정전기에 대한 재예방 대책입니다. 둘 다 작업형에 나옵니다. 정전기는 정지된 전기죠. 그래서 잘 흘러가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좋아하는 조건을 해줘야 흘러간다 그랬죠. 첫 번째는 전기가 땅을 좋아하니까 접지합니다. 두 번째는 금속을 좋아하니까 도전성 재료 사용하고요. 세 번째, 물을 좋아하니까 공기 중에 습기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습기를 따라 이동하는 거죠. 네 번째, 정전기를 제거하는 제전기 사용합니다. 또는 대전 방지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체에 대전된 죄송합니다.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 위험 방지 조치인데요. 요거는 제가 몸을 그리면서 생각하자 그랬죠. 일단은 옷이다. 그죠? 옷은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제전복이 되겠습니다. 몸에는 제전복을 입자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죠? 자, 신발은 뭐냐면 정전기용 안전화입니다. 정전기용 안전화 신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손에 들고 일하는 공구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전용구입니다. 청정기 제전용구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람 몸에서 신발에서 나온 전기가 바닥을 통해 흘러가야 됩니다. 그죠? 바닥에는 도전성, 전기를 잘 흘러가게끔 바닥에는 도전성을 갖춘다. 그죠? 그래서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 위험 방지 조치는 제전복 착용, 정전기용 안전화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바닥에는 도전성을 갖출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하는 정전기 대전의 종류를 적어 보십시오 했습니다. 밀착되어 있던 물체가 떨어지면서 전화 분리에 의하여 정전기가 발생한다. 우리 옷을 입고 있다가 셔츠를 벗을 때죠. 밀착되어 있던 게 떨어질 때는 박리대전 되겠죠. 그죠? 박리대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액체류 등을 파이프 등으로 이송할 때 액체류가 파이프 등의 고체류와 접촉하면서 두 물질 사이 경계에서 전기 이중층이 형성되고 이 이중층을 형성하는 전하의 일부가 액체류의 유동과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대전된다. 이렇게 액체가 흘러갈 때 생기는 건 유동대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체, 액체, 분체류가 단면적이 작은 분출구를 통해서 공기적으로 분출될 때 분출 물질과 분출구의 마찰에 의해 생긴다. 이렇게 단면적이 작은 분출구를 통과할 때, 그죠? 분출될 때 생기는 건 분출대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을 주파수에 넣어서 교반시킨다, 휘저어주는 겁니다. 그죠? 진동 주파수에 따라 대전 전압의 극소치가 생긴다. 이 극소치 부분을 제외하면 대전은 진폭이 커질수록 커지며 진동수가 빨라질수록 커진다. 이렇게 기름을 주파수에 넣어 교반할 때 생기는 대전은 교반대전이 되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외 대전 현상, 그죠? 마찰 대전은 두 물체 사이 마찰로 인한 접촉과 분리에서 발생됩니다. 충돌 대전은 입자와 다른 고체와의 충돌과 급속한 분리에서 발생되고요. 파괴 대전은 고체, 분체류와 같은 물체가 파괴됐을 때 전하 분리, 전하 불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 정전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3개짜리가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폭구조 종류를 4가지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용기에 넣고 용기가 폭발 압력에 견딘다 그랬죠? 견딜 내자에 폭발 압력할 때 내압 방폭구조, 기호는 D였습니다. 자, 용기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그죠? 폭발성 가스와 전기기구가 만나지 못하도록 했죠? 유입 방폭구조, 오일할 때 O가 되겠습니다. 자, 용기 안에 그 절연성 가스를 가득 채웁니다. 그죠? 그래서 역시나 폭발성 가스와 점화원이 되는 전기기계 기구가 만나지 못하도록 또는 외부에 이 점화원이 폭발성 가스가 용기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압력 방폭 구조 P가 되고요. 안전을 더 증가시킨다 그랬다. 그죠? 안전층 방폭 구조 E가 됩니다. 본질적으로 안전한 전기를 쓰는 거죠. 본질 안전 방폭 구조 IA 또는 IB죠. 현재는 기호 적지 않아도 됩니다. 내압, 유입, 압력, 안전증, 본질 안전 방폭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방폭 구조 종류요. 서술하시오보다는 읽고 적으시오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내압은 폭발 압력에 견딜 내자다, 견딘다라고 했죠. 그죠? 기호는 D입니다. 아크를 발생시키는 전기절비를 완전 밀폐된 전폐 용기 안에 전기절비를 넣었죠. 그죠? 그리고 이 안에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용기가 폭발 압력에 견뎌서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위험이 없도록 했습니다.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고요. 꺼져버리기 때문에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는 폭발이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거죠. 본질 안전 방폭 구조 IA 또는 IB인데요. 본질적으로 안전한 거다. 그거는
점화되지 않는 안전한 전기를 쓰는 거다 그랬죠. 그죠? 정상시나 단락, 단선, 지락 등의 사고 시에 발생하는 아크나 불꽃이나 고열에 의하여 폭발성 가스나 증기에 점화되지 않는 게 확인되었다. 아예 점화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전기를 쓰기 때문에 폭발성 가스나 증기에 점화되지 않는 게 확인된 구조가 본질 안전 방폭 구조입니다. 유입 방폭 구조 5다. 그죠? 아크를 발생시키는 전기 설비를 용기 안에 넣고요. 용기 내부의 보호액, 그죠? 절연유,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접촉 시에 점화 우려가 없도록 했는 방폭 구조죠. 용기 내부에 액체가 들어서 외부의 폭발성 가스하고 전기 설비가 만나지 못하게 했죠. 그죠? 압력 방폭 구조 P인데요. 아크를 발생시키는 전기 설비를 용기에 넣고 용기 내부의 불연성 가스, 공기나 질소입니다. 그죠? 가득 채워서 폭발성 가스가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안에 가스가 가득 차서요. 폭발성 가스가 안에 들어가야 전기 설비랑 만나서 폭발하는데 꽉 차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게 압력 방폭 구조가 됩니다. 안전증 방폭 구조입니다. 가연성 가스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전기, 불꽃, 아크, 고온 부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도를 증가시킨 방폭 구조. 원래 안전도가 5라면 10, 15로 증가시킨 게 안전증 방폭 구조죠. 비점화 방폭 구조 N입니다. 정상 작동 및 특정 이상 상태에서 정상 작동 시나 특정한 이상 상태, 고장이 났을 때도 폭발성 분위기를 점화시키지 아니한다. 그 말은 점화되는 고장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점화다. 그죠? 그런데 요거는 2종 장소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0종과 1종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몰드 방폭 구조 M인데요. 점화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컴파운드를 충전했다. 그죠? 그래서 점화가 일어나지 않게 했습니다. 컴파운드를 충전한 건 몰드 방폭 구조이고요. 충전 방폭 구조 Q가 됩니다. 점화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고정 설치하고 주위 전체를 충전 물질로 둘러쌌다. 그죠? 자, 이렇게 컴파운드를 충전한 건 몰드 방폭 구조고 주위를 충전 물질로 둘러쌌는 건 충전 방폭 구조 Q가 된다. 요거 차이점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별표 3개가 되겠습니다. 알맞은 방폭 구조 명칭과 방폭 구조 기호를 적어보라. 그죠? D는 뭐죠? 내압 방폭 구조가 됩니다. O는 유입 방폭 구조죠. M은 몰드 방폭 구조가 되고요. E는 안전증 방폭 구조입니다. IA 또는 IB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가 되겠죠. 그죠? 자, 내압 방폭 구조는 D인데요. EX를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EX가 방폭 구조 기호입니다. 유입 방폭 구조 EXO 또는 O고요. 안전증 방폭 구조 EXE 또는 E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위험 장소별 방폭 구조인데요. 별표 3개짜리인데 이것도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참고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스 폭발 위험 장소 3가지를 적어라 한다면 0종 장소, 1종 장소, 2종 장소가 됩니다. 그죠? 만약에 분진 폭발 위험 장소를 적어라 한다면요. 20종, 21종, 22종 장소가 있다. 이렇게 위험 장소 3가지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0종 장소에 가능한 방폭 구조를 적어라 한다면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중에 IA밖에 안 됩니다. 반드시 본질 안전 방폭 구조 하시고 IA라고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1종 장소는 다 쓸 수 있죠. 내압, 압력, 충전, 유입, 안전증, 본질 안전, 몰드 다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만 빼야 된다? 비점화 방폭 구조 A는 2종에 밖에 못 써요. 그래서 1종의 비점화 방폭 구조 A는 쓸 수 없습니다. 2종은 0종이나 1종에 쓰는 거 다 쓰고 비점화 방폭 구조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진 폭발 위험 장소 20종 장소는요. 밀폐 방진 방폭 구조 중에
DIPA20하고 DIPB20만 가능합니다. 21종은 밀폐방진 방폭구조 중에 DIPA20 또는 DIPA21까지 가능하고요. DIPB20 또는 DIPB21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방진 방폭구조 SDP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22종은 20종, 21종에 쓰는 거 다 쓸 수 있죠. 추가된 게 일반 방진 방폭구조 DIPA22, DIPB22, 보통 방진 방폭구조 DIP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별표 3개입니다. 방폭구조 기호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근데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분진 방폭구조인데요. TD가 됩니다. 예. 법하고 고시 안에 요 방폭구조 종류가 조금 달라서 그런데 요거 기억하시고요. 본질안전 분진 방폭구조죠. 본질안전 방폭구조가 아니라 본질안전 분진 방폭구조는 ID입니다. 용기 분진은 TD, 본질안전 분진은 ID고요. 몰드 분진 방폭구조죠. 몰드 분진은 MD가 됩니다. 압력 분진 방폭구조는 PD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별표 3개처럼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보겠습니다. 방폭기기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EX라는 건 방폭구조를 뜻합니다. D죠. 방폭구조 적습니다. 그죠? EXD 먼저 적죠. 방폭구조, 내압 방폭구조다 적었고요. 2A인데요. 요거는 가스나 증기나 분진의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1이죠. 온도 등급이 됩니다. IP54죠. 보호 등급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방폭구조 적고 가스, 증기, 분진의 그룹이고 온도 등급이고 보호 등급 순으로 적는다. 기억하시고요. 자, 최고 표면 온도 한번 볼게요. T1, T2, T3, T4, T5, T6까지 있는데요. 자, 제일 위의 온도는 전기기기가 최고 표면 온도가 너무 높으면 불이 나겠죠. 그래서 최고 표면 온도는 이하입니다. 그죠? T1은 450 이하, T2 300 이하, T3 200 이하, T4는 135 이하, T5 100 이하, T6는 85 이하입니다. 450, 300, 200, 100이 아니라 135, 185입니다. 그죠? 자, 근데 450 이하라는 건 요거 초과 요거 이하죠. 그죠? 300 초과 450 이하고요. 300 이하는 요거 초과 요거 이하니까 200 초과 300 이하고 200 이하라는 건 135 초과 200 이하. 135 이하는 밑에 거 그죠? 100 초과 135 이하. 100 이하는 85 초과 100 이하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기억하고 지나가시고요. 자, 폭발성 가스 안전 간격인데요. 요거는 이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 기준입니다. 과거. 그죠? 근데 이제는 폭발성 가스를 분류하는 방법이 현재 기준 요겁니다. 화염 일주 한계에 의한 분류입니다. 화염 일주 한계 최대 안전 틈새로 분류하는데요. A는 0.9mm 이상이고 B는 0.5 초과 0.9 미만, C는 0.5mm 이하입니다. 그래서 화염 일주 한계가 0.9mm 이상은 A, 0.5 초과 0.9 미만은 B, 0.5 이하는 C입니다. 자, 그러면 내압 방폭 구조의 전기기기 분류입니다. 0.9mm 이상은 2A가 되고요. 0.5 초과 0.9 이하는 2B, 0.5 이하는 2C, 그죠? 요거는 내압 방폭 구조를 분류하는 방법은 2A, 2B, 2C로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 점화 전류비에 의한 분류입니다. 최소 점화 전류비에 의한 분류는 A는 0.8 초과, B는 0.45 이상 0.8 이하, C는 0.45 미만입니다. 그래서 최소 점화 전류비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그죠? 밑에서부터 0.45 미만, 0.45 초과가 아니라 0.45 초과가 되어야겠죠. 그죠? 여기에 미만 0.45가 포함 안 되었으니까
0.45 이상 0.8 이하입니다. 0.45와 0.8이 다 B에 해당되고요. 0.8초가 A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본질 안전 방폭 구조의 전기기기 분류는 0.8초가가 2A, 0.45 이상 0.8 이하 2B, 0.45 미만은 2C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잘 나오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사업주가 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는 장소 두 곳을 적어라. 그죠? 가스 폭발 위험 장소나 분진 폭발 위험 장소로 설정해서 관리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그죠? 첫 번째, 인화성 액체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증기, 인화성 가스를 제조, 취급, 사용하는 장소다. 그죠? 인화성 액체라는 건 기름이죠. 기름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워낙 불이 잘 붙고 폭발하잖아요. 제조, 취급, 사용할 때는 가스나 분진 폭발 위험 장소 설정합니다. 인화성 고체를 제조, 사용하는 장소. 요거는 이제 분진 폭발 위험 장소 되겠죠. 그죠? 인화성 고체니까요. 불이 잘 붙는 고체를 제조, 사용하는 장소. 자, 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 되겠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를 제조, 취급, 사용하는 장소는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장소 기억하시고요. 예, 여기까지 하면 전기 안전의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아, 역시나 그런데 전기 쪽에 한 과목이 26문제가 한 10년 동안 출제되었다 생각하면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죠? 기계에 비하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전기를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가 많은 내용부터 역시나 꼼꼼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